자, 지금 보시는 것은 태양광 풍차입니다. 요거 외에 저희가 태양광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태양광 제품, 즉 태양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작동을 하는 건지 그런 이론적인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제품 다 만드셨죠? 만드셨으리라는 것은 생각하고, 태양광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풍력 발전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만드신 분들은 그것을 제품을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위에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친환경. 네, 친환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무엇이냐? 에너지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뭐 핵융합도 있고 석탄을 또 떼서 난로도 피우고 발전기 돌리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신재생 에너지란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장비가 좋지가 않아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기존의 에너지, 석유를 대신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요. 석유는 땅속에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석유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석유는 땅속에 매장되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양을 우리가 다 쓰게 되면 더 이상 석유는 쓸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석유는 40에서 5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났죠. 우리가 석유로 할 수 있는 것들, 자동차도 있고 뭐 난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장도 그렇고 다 많이 쓰이는데, 이 석유가 없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뭐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각 나라마다 계속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뭐 천연가스, 그렇죠? 또 LPG 도시가스 우리 쓰고 있죠? 걔도 60년 뒤면은 고갈 없어집니다. 지금은 상관없겠죠. 하지만 40년, 60년 뒤에는 이것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개발이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상용화되지 않으면 그때는 모든 산업이나 우리 생활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 뭐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수력발전소 있잖아요. 걔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모든 전기들을 다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름에 더운데 발표하겠죠. 무더워도 참으세요, 국민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에어컨 트세요. 전기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또 교육도 하고 계속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예요. 자, 종류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총 11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해양에너지, 수력발전에너지, 풍력, 바이오, 수소, 폐기물, 석탄 및 액화가스, 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태양광. 자, 근데 저희가 키트로 만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태양광, 그리고 풍력. 또 있나요? 없네요. 왜 그러냐면, 해양에너지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바다에 가야 되는데, 여건상 물론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학생들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러 가지 않는 이상, 큰 마음 먹고 가지 않는 이상 좀 힘듭니다. 수력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수력하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방이나 교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피하는 중이에요. 바이오? 키트하기 좀 애매합니다. 수소? 위험해서 못합니다. 네. 폐기물? 이거 폐기물 구하러 또 구해와라, 구해가라, 또 저희가 또 폐기물을 구해드릴 수 있는 게 여건도 힘들어서 못하고요. 석탄, 액화 및 가스와, 역시 가스, 이거 좀 위험하죠. 연료전지, 지열? 땅 팔 수가 없어요. 키트를 주고 땅 파세요 하면 화내겠죠. 태양열, 태양열이 과거에 태양열이 있었습니다. 태양열, 우선첨성기가 기억나시죠? 거기에다가 뭐 계란도 삶고 라면도 끓이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태양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잠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보통 우리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좀 크지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열 효율이 좀 떨어져요. 에너지 효율이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쓰는데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둘 중에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자, 지울게요. 자, 지우고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수력발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력발전소가 수력발전입니다. 이 물이 딱 가둬놨죠.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쭉 오다가 댐이 막혀 있죠. 여기에는 물이 조금씩 흘러갑니다. 자, 이때 수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을 탁 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꽉 나오겠죠. 자, 이때 이것은 그냥 단순 댐의 형태고요. 발전댐이란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레방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레방아 이런 숫자 같은 게 있어서 이 숫자 물이 가면서 이 숫자를 막 돌려줍니다. 휙 돌려줘요. 자, 이 돌리면서 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모터라는 거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 만드신 거 보면 모터가 있었는데 이 모터 안에는 자, 자석이 있고 이 모터 속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반대로 하게 되면 자석이 돌아가고 코일이 박혀 있다. 그러면 역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 모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얘가 이제 막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즉 여기 안에 그 발전 모터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력 발전은 이런 댐을 이용해서 물의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형태가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자, 수력 발전 에너지. 근데 얘는 계속 짓고 있지만 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막으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 변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른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충주나 제천 쪽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충주 뭐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은 다 물속에 잠기겠죠. 그리고 여기 생태계가 좀 더 많은 변화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막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 조사를 끝내고 또 이렇게 충분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효율이 되는 곳에다가 얘를 짓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수력발전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풍력발전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발전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닷가나 아니 높은 산, 대관령 쪽에 가시면은 큰 이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걔가 뭐냐면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 모터인데 이런 풍력은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좀 해변가나 높은 산악지대에 많이 지어요. 그게 뭐냐면 얘를 짓는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1년 중에 얘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바람이 연평균적으로 많이 부는 곳에 얘를 세우기 때문에 그쪽 가시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얘가 바로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과연 바람이 일정한 이거 돌릴 수 있는 이런 센 바람이 좀 계속 많이 부는 데가 어딜까 쭉 조사를 한 거예요. 자, 이 붉게 보이는 부분. 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 요 부분이죠. 자, 요쪽이 좀 많이 불어요. 이쪽이. 근데 요런 파란색은 좀 약합니다. 또 요쪽에 또 많이 불어요. 요쪽에 보니까 해안가네. 여기 높은 산맥 쪽이네. 그래서 여기다가 빡빡 세운 거예요. 빡, 빡. 자, 강원도 사람들은 대가량 쪽 가세요. 저도 강원도 출신이긴 한데 이쪽 가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풍력 에너지입니다. 풍력 에너지. 자, 풍력 에너지 보셨고. 자, 얘는 이제 세 번째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데 바이오 하면은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이오 보면은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한다 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그림 왜 준비해놨냐면 이 소가 있죠. 자, 얘를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게 제가 이걸 해놨는데 자, 소는 풀을 먹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생명체가 풀을 먹으면 풀을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 생각해 보세요. 풀을 음메하고 풀 뜯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에서 뭐가 나올까요? 부직부직 하는, 그죠? 소똥이 나오겠죠. 소똥이 나오고 얘는 방구도 푹푹푹 끼고 오줌도 쌉니다. 자, 요 소똥, 요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큰 통에다가 소똥을 다 모아놔요. 다 모아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똥들이 많이 있겠죠. 요 집 밑에 보시면 안 보이죠? 좀 밑에는 실제로 이런 게 매립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가 막 나오겠죠. 이 암모니아 가스를 배관을 연결해서 찌 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보일러나 가스레인지 같은 데다 얘를 연결시키고 불을 탁 켜면 이 암모니아 가스가 타면서 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해하실 분도 계시는데 냄새 안 납니다. 냄새가 안 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가스 냄새까지도 불이 다 태우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나고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예요.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로 이제 바꿔주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농장 쪽에서는 이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일상적으로 얘를 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좀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되면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얘를 좀 쓸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또 개발되긴 하겠죠. 자, 네 번째, 태양열 에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열. 자, 태양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에너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태양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입니다. 광, 빛이에요. 태양을 보면은 눈이 부시죠. 이건 태양빛이에요. 근데 뜨겁습니다. 이건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이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거나 음식을 만드는 게 태양열인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실 테고요. 저런 그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NGO 단체들이 얘를 기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쪽에는 그런 뭐 가스나 이런 것들 쓰기가 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얘를 주면은 일조량이 계속 크죠. 항상 뜨거운 빛이 나오니까 뜨거운 열로 인해서 조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요 길이가 보통 주는 게 한 1m 50 정도 되는 한 되겠죠. 이만한 거 주는 겁니다. 집집마다 하나씩.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고 물도 끓여서 먹어라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요거는 사막에 있는 건데요. 이런 태양열을 반사판들이 쫙 깔려 있죠. 거울 같은 것들이. 이 거울 같은 게 요 한 곳으로 다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을 다 모으면 엄청 뜨거운 열이 생기겠죠. 이 뜨거운 열로 인해서 전기가 바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얘가 바로 태양열 발전소입니다. 태양열 발전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직은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막이 좋은 이유가요. 태양열, 강한 열이 많이 와야겠죠. 즉 적도같이 더운 지방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얘는 겨울에는 거의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것보다는 밑에 있는 태양광을 이제 많이 쓰는데 태양광 빛이죠. 자, 태양빛을 전기 에너지로 만든다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제가 이제 요번에 신제품을 제가 지금 나왔는데 얘는 태양광 풍차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 좀 버전 2로 제가 만들었는데 자, 돌아가겠죠. 자, 이 돌리기에서는 이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모터는 전기가 있어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건전지가 아니라 바로 이런 네모난 까만색 판이 있을 거예요. 얘가 바로 태양 전지판입니다. 자, 이 자동차에도 이런 판들이 되어 있죠. 자, 이 태양 전지판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하냐? 흔히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태양 전지판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반도체가 붙여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써드릴게요. 이런 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판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붙였는데 지금 이 제품 우리 태양광 내가 한 거 봤다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고 나서 여기 진짜 무슨
철사 같은 게 있고 그 뒤에 파란색이 있네? 보이시죠? 이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자, 파란색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두 개가 붙여 있는 거예요. 붙여 있는데 얘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얘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가 다 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써줄게요. 자, 태양을 좀 더 지우고요. 찡 지웁니다. 자, 근데 이 반도체는 두 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P형 반도체와 하나는 N형 반도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얘는 써드릴게요. N형 반도체라고 써드릴게요. 밑에는 P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붙여놨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야겠죠. 자, 그럼 밑에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얘가 바로 솔라셀의 기본 판입니다. 솔라셀을 받고 어떤 분들은 이거 불량 아니에요 그러는데 반도체라는 거는 하나 만들지 않죠. 큰 판을 찍은 다음에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는 불량이 나질 않아요. 얘가 불량이다 그러면 이만한 판 자체가 다 불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0개 정도가 다 불량이라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검수를 할 때 대표적인 몇 조각을 딱딱딱 하면은 이 판이 불량이다 아니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는데 여기 보시면 자, 태양 전지판은 광전 효과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광전 효과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전 효과 여기서 많이 좀 뭐 이상은 좀 틀어본 것 같긴 한데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다 지우고 아까 제가 태양에서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자, 여기 태양을 여기다 그릴게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에서 자, 빛이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빛이 쭉 이게 직선 나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파도처럼 물결을 일으키면서 빛이 나와요. 자, 이것은 파동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요것을 확대해 보면 빛이 어떤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렇게 막 옵니다. 이런 입자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빛은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이 바로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어디서 많이 이제 친한 동생이 있어요. 걔가 왔는데 둘이 막 놀다가 동생이 나를 갑자기 툭 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괜찮아 하겠죠. 그럼 한 대 또 툭 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러지 마 하겠죠. 또 놀다가 또 툭 쳤어요. 그 순간 그래서 쫙 올라오겠죠. 근데 또 툭 쳤어요. 더 올라갑니다. 툭툭툭툭 하면 얼굴이 빨개지겠죠. 열이 올라오겠죠. 또 툭 치면 어떤 일이 사단이 나겠죠. 똑같아요. 이 반도체 여기 있죠. 자, 얘가 P형, N형 반도체가 있으면 태양빛이 쭉 오면서 이 덩어리가 얘를 툭툭툭툭툭 칩니다. 반도체를 툭툭툭툭툭 치면은 얘가 와 화가 납니다. 자, 하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는 것은 우리는 열이 올라오는 거죠. 팍 터뜨리죠. 하지만 얘는 툭툭툭 치면 열이 훅 내면서 화를 팍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가 탁 깨지면서 전자라는 게, 전하라는 게 탁 나와요. 마이너스 착 올라갑니다. 그 순간 밑에는 뭐가 생길까요? 밑에는 자, 플러스가 생깁니다. 왜냐? 0이라는 것은 얘는 더하기 1과 빼기 1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그죠? 1 빼기 1은 0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가 하나씩 만났었는데 팍 깨지면서 툭 갈라지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극, 여기는 플러스 극입니다. 자, 우리 그 전기에 대해서 배우신 학생들 아실 거예요. 전기가 통한다는 것은 얘가 쭉 가서 일로 간다. 이게 전기다라는 거 배우셨죠? 자, 그 순간 하면서 위에 자, N형 반도체에 자, 이쪽 N형 반도체에 전화가 막 갖다 붙습니다. 마이너스 막 붙어요. 여기에 또 막 붙어요, 또. 자, 붙겠죠? 자, 반대로 했네요. 막 붙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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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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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붙어요. 이것을 자, 여기 금색이 있죠. 자,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은색 실 같은 게 막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전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열을 내다 보니까 실수를 했네요. 어디 갔나요? 자, 그래서 전선을 쭉 연결해주고 내가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연결했다 했더니 찡 가면서 불이 푹 켜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막 때려서 전기를 만든다. 이게 바로 광전 효과입니다. 광전 효과. 자, 이 원리는 또 하나 우리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집에 우리 그 십자 드라이버나 이런 게 있으시죠? 그러면 십자 드라이버를 다른 뭐 철기둥 이런 데다가 딱 치시죠. 치고 나서 어떤 가문 핀이나 나사 같은데 딱 대보면 얘가 탁 달라붙어요. 바로 정전기가 생긴 거죠. 자성이 생긴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광전 효과예요. 그래서 광전 효과는 이런 입자가 와서 때림으로써 전하차가 생긴다. 이것을 광전 효과라 부르는데 태양광 에너지 쓰는 이 솔라셀이 바로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밖에 제가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자, 일단 얘는 빼고. 자, 풍차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등인데, 실내에서 만약 내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형광등이나 이런 거에서 작동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어떤 일부 제품에는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품 10개 중에 2개는 작동을 하는데, 나머지 이런 모터 쓰는 거는 작동하진 않아요. LED 불 켜는 것은 작은 전류에도 불이 켜지기 때문에 켜지는 거고요. 모터 같은 경우는 형광등이 안 되니까 왜 LED는 켜지는데 모터는 작동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솔라셀 자체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좀 많이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얘는 전기 효율이 20%도 안 돼요. 자, 그래서 하실 때는 이런 백열등이나 아니면 할로겐 램프를 쓰셔야 되는데, 자, 백열등 제가 켜볼게요. 켰습니다. 자, 얘도 역시 백열등이라는 것은 열도 내지만 빛 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뜨거워요. 자, 이렇게 대보면, 아이고, 제 손이 걸렸네요. 빛 입자가 솔라셀을 때림으로 인해서 자, 모터가 돌아가게 되겠죠. 풍차가 돌아갑니다. 근데 얘를 떼면은 또 멈춰요. 또 되면은 또 돌아갑니다. 자, 요게 바로 솔라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는 바로 이 태양빛을 이용해 쓰는 거고요. 요 태양빛을 이제 쓰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솔라셀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뉴스 보시면 나올 거예요. 솔라셀, 태양광 발전소 우리는 거부한다, 안 된다, 막 그러시는데 그것은 이제 그 지역에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보진 않아서요. 자, 그리고 요것은 태양 기상 자원도예요. 아까 우리 풍력 같은 경우도 그랬죠. 태양광 발전 역시 지역을 다 조사합니다. 자, 이곳에 봤더니 여기는 매일 날씨가 흐려. 갔더니 여기는 여기는 맑은 날이 별로 없어. 거기는 하진 않습니다. 여기 갔더니 여기는 보니까 태양광이 너무 일조량이 좋고 여기는 맑은 날도 많어. 거기는 최적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사한 뒤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쭉 누정량이 쭉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고 나서 여기가 제일 적합한 지역이다 하는 곳에다가 걔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얘도 거의 뭐 이쪽 아래쪽에 많이 분포돼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맑은 날이 맞나 봐요. 동쪽이. 그래서 이쪽에다가 또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풍력이랑 태양광이 좀 비슷한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그 태양광 제품을 이제 만드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얘를 내가 만들고 나서 실험을 해봐야겠다 하시는데 제가 아까 그 주의할 점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실 때 우리 집에 보면은 창문 있죠? 자, 창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창문이 있는데 요즘 아파트나 아니면 신축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중창입니다. 더군다나 그 창문을 보면은 살짝 좀 뭔가 좀
어두운 듯한 느낌을 받는 창문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UV 코팅이 되어 있는 유리도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은 태양빛이 오면은 자, 태양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 태양 입자들을 많이 차단을 해요. 입자가 충분히 못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전 효과가 무한히 못 일어나겠죠. 그러면 얘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창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방충망이 돼 있었어요. 또 이렇게. 자, 에너지 효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방충망을 대서 딱 됐다. 물론 운이 그날 뭐 태양 광선이 직사광선으로 들어온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도 작동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외에서 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대가 중요해요. 시간대. 자, 이렇게 돼 있죠. 요 전 시간 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있고요. 자, 태양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태양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게 서쪽이고. 아침에 태양이 떠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한 10시라 그럴게요. 이때 1시. 자, 이때가 한 3시 정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할게요. 이동합니다. 자, 요때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여기 있을 때 있죠. 여기 있을 때 태양, 자, 풍차를 딱 뒀더니 잘 안 움직여요. 이거 안 움직이지? 불량인가? 내가 잘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지구 주위에 그렇죠. 대기가 이렇게 있죠. 공기, 대기가 있습니다. 태양이 내가 여기 있을 때요.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올 때랑 여기서 들어올 때랑 또 여기서 들어올 때랑 잘 보시면 공기층을 뚫고 들어가는 이 길이가 다릅니다. 자, 언제가 제일 짧을까요? 그렇죠. 1번, 2번, 3번 하면 2번이 제일 짧습니다. 요때가 요때예요. 자, 요때는 대기층을 얇게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작아집니다. 많은 빛 입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올 때나 이렇게 들어올 때 있죠. 자, 아침이나 저녁 때는 두껍게 뚫고 들어와야 돼요. 와 오면서 전진 앞으로 하는데 오다가 힘들어 못 가겠어요 하는 입자, 저는 집에 갈래요 하는 입자, 저 다리 아파서 병원 갈게요 하는 입자 빠져나갑니다. 오다 보니까 조금만 들어와요 입자가. 그러면 광전 효과가 조금 일어나겠죠. 그럼 얘가 에너지를 그만큼 못 만들기 때문에 전류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날 또 나 여기서 했는데 안 된다. 구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이 솔라셀이 태양과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놓으시면 더 잘 되고요. 아니면 시간대에는 10시도 사실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실험을 할 때나 교육을 할 때 저희는 11시에서 한 3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디 가서 교육을 해드릴 때 이 시간대에 맞춰서 태양광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아이들한테요. 그래야지 누구나 무난하게 다 작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주의점 요거 하시고 태양광을 이제 제품을 만드시거나 혹은 풍력 발전기를 만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들고 이런 게 신재생 에너지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술력도 갖추고 하면서 우리가 자연 보호 앞장서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보였죠? 저희 또 우리 앵무새가 빨리 끝내라고 막 해서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걸 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